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4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호환 마마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재명이 무서워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본인의 재판입니다. 재판 중에서도 가장 무서워하는 재판은요, 다름 아닌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얼마나 매일매일 이재명의 목을 쥐고 있는지 이재명이 필리핀에서요, 지금 필리핀에 가가지고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글을 자신의 X에 남겼습니다. 증거 조작, 사건 조장은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 김성태 회장의 녹취록,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돈 안 줬다, 검찰이 장난쳤다라는 녹취가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필리핀에서 SNS를 했습니다. 이재명이란 사람,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필리핀에 방문 중인데 여기서 이런 걸 남길 정도면 머릿속에 얼마나 대북 송금 사건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은요, 단순히 국내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법을 위반하는 그런 주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한테 왜 돈을 갖다 줬느냐? 돈을 왜 줬느냐? 대북 제재를 위반한 거 아니냐? 지금 그리고 미국이 더 강력하게 경제적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과 정동영이 북한의 농수산물을 사겠다. 그리고 북한한테 평화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처럼 이재명을 체포할 그런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3법이라고 해가지고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법, 재판수업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진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 뭔가 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재개를 무기로 해서 지금 청와대와 뭔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로 노태악이죠. 노태악 선관위원장 때 어땠습니까? 선거 완전한 부정선거, 부실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노태악 대법관이 오늘 드디어 퇴임을 했습니다. 자, 퇴임을 하게 되면 대법관을 한 명 더 넣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대법관 추천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넣고 싶은 사람, 우리법 출신이라든지 뭐 좌파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 넣으려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방어를 치고 다른 후보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은 사법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좀 별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이 대법관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공소 취소 모임도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조금은 심상치 않다. 혹시라도 조희대가 마음을 먹고 재판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지금 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국민의힘 107명이 나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재판 재개하라. 그리고 법원 측 법치주의를 실현하라. 이재명한테도 공정한 사회라고 하면서 왜 너는 재판받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 재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재판 재개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필리핀에서 국빈 대접 받으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국내 상황은 더 심각하죠. 이재명이 감옥 갈 일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정권 교체 이유는 수도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미투자법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이 부총리죠. 구윤철 부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 대미투자법, 미국에다가 200억 달러 매년 가야 되고 선불로 줘야 되는 거죠. 3,500억 달러를 계약한 것 자체가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쨌거나 미국에서 200억 달러 선불로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3,500억 달러 그거 선불로 주게 되면 우리나라 IMF 온다. 내가 그런 바보 짓을 왜 하느냐? 그러면 내가 탄핵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뒤로는 미국한테 제발 달러 통화 스와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나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통화 스와프 몇 번이나 미국 측에 얘기했는데 미국 반응이 니들한테 우리가 왜 통화 스와프를 해줘야 되느냐? 니들 돈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통화 스와프 안 해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외교 실패라는 거죠. 계속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와 그리고 돈을 먼저 주는 것, 이것을 다 별개로 생각하고, 그리고 선불은 선불이니까 돈을 내놔라. 왜 자꾸 통화 스와프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 대미 투자와 연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화 스와프를 했을 경우에 이 돈을 지금 미국 달러를 잡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달러가 없어지면 달러가 올라가는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달러를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통화 스와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달러를 같이 하락하게 하느냐? 그래서 미국의 금융 리스크로 오게 하는 거, 그거 우리 원치 않는다. 한국 니들은 원할지 몰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재명이 탄핵되면 어떠냐? 내가 통화 스와프를 왜 해줘야 되느냐? 이재명 탄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략적인 미스, 그러니까 구윤철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화 스와프, 이재명이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고는 IMF가 온다고 했듯이 이 통화 스와프를 지금 계약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데, 이런 계약의 지렛대로 삼을 것을 너무 공개적으로 노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요것들이 통화 스와프 안 해주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관세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방위비 분담에 관련해서 더 올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이 노출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미국한테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한 외교적 고립과 외교의 굴욕 외교 아닙니까?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스와프 없으면 IMF 다시 온다라고 하고 미국한테 거절당한 거, 이거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 탄핵당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굴욕적인 외교이자 그리고 이재명이 탄핵당할 사유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환율 어제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500원대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화 스와프도 막지 못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1,500원 올라가니까 환율 내리겠다고 하면서 국민연금 갖다가 방어해가지고 1,400원대 쭉 내려갔는데 결국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이 환율과 관련해서도 방어를 하지 못하고 증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가 내려간다, 삼성 내려간다, 하이닉스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간 사람들 어떡하냐, 한강 가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필리핀 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제 컨트롤 타워라면서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또 과거 윤석열 정부 때 환율이 1,400원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위기라고 했어요. 그때 뭐 몇백 조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정작 이재명 정부에서 1,500원대가 넘어섰는데 이재명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냥 국빈 방문 받으면서 김혜경이랑 지금 하하호호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찰 조작, 검찰의 증거 조작,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수준 낮은 겁니까? 이재명이 진짜 나라를 운영할 만한 그런 마음이나 있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나 있을까요? 오로지 자기 재판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대통령이 앉아있으니까 대통령 놀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인 탄핵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통화 스와프만 있으면 된다. 통화 스와프만 있으면 미국과의 이
대미 투자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이렇게 통화스와프 제안했는데 거절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200억 달러 매년 나가면 IMF가 오고 이재명 탄핵당하니까 이 대미 투자법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사법 3법도 법 왜곡죄 재판증언 재판소원까지 전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2차 특검 지금 종합특검 다시 하고 있죠. 그 법도 3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대미투자법 왜 통과 못 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 대미투자법을 못 시키는 걸 빌미 삼아 가지고 통화스와프가 안 되니까 이 미국한테 선불로 못 주겠다라고 지금 변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대미투자법을 국민의힘한테 대구 통합과 관련해서 그 통합법 통과시키는 걸로 연결시켜가지고 국민의힘한테 또다시 책임을 넘기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애초에 이재명이 되지도 않으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문서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너무 협상이 잘 됐다고 하면서 3,500억 달러 그것을 미국에게 주겠다고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 입법 지어탓으로 하면서 국민의힘을 탓하는 거 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또 이재명이 필리핀에 가서 또 트럼프 속을 박박 긁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재명이 필리핀에 가서 조선과 원전, AI 이 분야의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양해각서 9건, 시행약정 10건의 문서를 만들고 왔습니다. 자, 원전부터 보시자고요. 민주당은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탈원전이라고 했죠. 자, 그래 놓고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갑자기 탈원전 다 사라졌죠. 그래 놓고 필리핀에 지금 원전을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 미국은 원전에 관련된 한국의 기술, 그 원천 기술에 관련해서 웨이팅 하우스가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웨이팅 하우스에 미국의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체코에 보낼 때 웨이팅 하우스에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수출을 못하게 하려고 막았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뭔데 원전을 수출하느냐? 그거 우리 기술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미국 강경파들도 지금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미 동맹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도 안 하고 있고 안보 문제가 지금 급격하게 되고 있고 반도체 부분도 이재명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반도체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냥 필리핀 가서 원전 일부러 원전만 콕 찍어서 하겠다? 이것은 미국의 속을 또 긁는 얘기죠. 또 조선 분야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선 사업 어떻습니까? 미국이 가장 아킬레스건인 게 바로 이 조선 사업이죠. 그런데 한국이 필리핀에 조선 사업을 하겠다. 필리핀은 전략적 그러니까 군사 요충지입니다. 자, 여기에 군사적인 요충지에 한국이 먼저 들어가서 이 조선 사업을 하겠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미국과 필리핀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한국이 먼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 매파들로부터 동맹 내 독자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 가서 또 안보와 관련해서 중국에 넘겨주려고 지금 한국 거 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 동남아 안보 가이드라인의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곳입니다. 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중립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래서 싱가포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필리핀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반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국내에서는 김민웅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습했다. 잘 살고 있는 이란 평화를 깨트렸다 하면서 반미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도 보십시오. 미국은요. 폭스뉴스가 1위입니다. 단연 1위입니다. 왜?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머지 뉴스들 CNN 이런 거는요 다 좌파입니다. 그래서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CNN 뉴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침공해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반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 독재자가 드디어 사망을 했구나. 이제 나라에 자유가 생기는구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지는구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또 필리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얘기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이재명으로만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민들 바로 우리나라 경제 지금 보십시오. 주가 내려가고 유가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관련한 이 필리핀에 대한 소식도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얘기였다. 필리핀을 독자적으로 선점하는 것은 미국의 조선업 부활 계획이나 안보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뭘 했냐? 지금 뭐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양해각서? MOU?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미국과의 원천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전 MOU를 남발하고 있는 거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도 어려운 건데 결국에는 실효성 없는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이 해외 순방에 치중하는 동안 대구 경부 이 행정통합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이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주요 현안 이것은 방치되고 있고 이재명은 거기서도 검찰과 관련해서 증거 조작이라고 하면서 자기 재판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전, 조선협력 정작 국내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가가지고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외화 내빈식 순방이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사진을 찍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 한강에 가냐마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 나서 순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을 소홀히 하고 있다. 민생 외치더니 그건 다 구라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금융당국에서 10조로 증환펀드로 긴급 수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증환펀드란 게 뭐냐면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캐피털콜, 자금 요청 시 출자하는 방식의 이 돈인데요. 이게 2020년 코로나 때도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5조 원을 매도해서 여기에 정부가 긴급 투입한 금액이 1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속도가요. 15조가 아니라 20조 이상이 되면서 완전히 가파르게 우리 거를 팔아치우고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금액인 10조를 갖다가 증환펀드로 국민을 관련해 가지고 이 증권을 방어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간다고 하면서 이 증환펀드로 관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시그널 아닙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은 패가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관치금융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들어간다면 이거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권들, 증권사들 다 돈 모으게 일부러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쓸어 모으면 국민연금 다 태우면 이거야말로 주가 조작 아닙니까? 패가 망신 당할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이재명이라는 것이죠. 자, 이재명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거 성금으로 다 들어가면 외환위기가 온다. 이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탄핵당할 것이다. 국내 문제를 가지고 외국과의 이 협상에 있어서 나는 탄핵당할 거니까 니들이 투자하는 거 성금 그거 할 때 통화수합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망신살이죠. 소위 말하는 개망신이죠. 게다가 통화수합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미국에서도 너는 탄핵당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독재자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갔고요.
하메네이도 갔고요. 다음은 김정은 차례. 시진핑인지 김정은인지, 김정은인지 시진핑인지.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마두로를 따라가고 있는 이재명.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으로 네가 네 입으로 탄핵 당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탄핵을 당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레짐 체인지, 경제로 너를 묶어두던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나라, 법치주의, 모두에게 평등한 법의 적용, 바로 재판 재개인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나머지 대법관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와 약간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힘을 보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그때 용기가 있었더라면 파기 자판을 했을 것인데 파기 환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법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사법부가 무너지면 판사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아무런 이 명예도 없이 그저 그냥 인민 재판하듯이 하게 될 겁니까? 그런 판사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단의 결단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탄핵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통화수합 안 된 걸 보니까 미국에서 이재명을 절대로 봐줄 리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이재명이 하루하루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재앙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